여러분,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기대보다 먼저 찾아오는 건 설렘이 아니라 이상한 허전함일 때가 있죠. 오늘 사연은 엄마의 집이라는 말이 어느 날부터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어버린 이야기입니다. 67 여성의 고백입니다.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려는지 아침부터 무릎이 시큰거리는 게 영락없는 노인네 몸뚱이네요. 이 나이 먹으면 다들 그렇다지만 유독 명절 앞두고는 이 삭신이 일기예보보다 더 정확해요.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 하얗게 센 머리카락. 이게 다 훈장이라고들 하던데 글쎄요. 평생 남편 먼저 보내고 홀로 두 남매 키워내느라 억척같이 살아온 세월의 흔적일 뿐이죠. 제 나이 67입니다. 요즘 세상에 67이면 청춘이라는데 제 삶은 왜 이리도 낡은 앨범처럼 빛바랜 느낌일까요? 1년 12달 제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딱 2번 쳐져 있어요. 설날 그리고 추석. 자식들 얼굴 보는 날이죠. 그날만 기다리며 시장 가서 제일 좋은 고기 끊어오고 방앗간 가서 참기름 짜오고 그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해야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어미구나 싶었습니다. 평범하죠? 네, 저는 그냥 대한민국 어디에나 있는 자식바라기 늙은 엄마였습니다. 이번 추석이 오기 전까지는요. 추석을 한 달 앞두고였어요. 뉴스를 보는데 이번 귀성길 정체가 사상 최악일 거라더군요. 서울 사는 아들 녀석, 그리고 인천 사는 딸내미. 그 먼 길 오느라 도로 위에 갇혀 있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종의 배려였죠. 아들, 이번 추석엔 내려오지 마라. 길도 막히는데 고생해서 뭐하러 와. 그냥 너희끼리 푹 쉬어. 사실 이 말 반은 진심이고 반은 거짓말인 거 우리 어머니들은 다 아시죠? 아이고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1년에 2번인데 당연히 가야죠. 자식놈이 펄쩍 뛰며 그렇게 말해주길 기대하는 그 얄팍한 마음. 저라고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참 묘하게 차분하더군요. 아, 그래요? 엄마가 힘들어서 그러시는 거면 알겠어요. 이번엔 각자 쉴게요. 너무나도 담백하게 망설임도 없이 알겠다고 하는데 순간 목구멍으로 침이 꼴깍 넘어가는데 그게 꼭 돌멩이 삼킨 것처럼 걸리더라고요. 딸아이한테도 전화를 했더니 마치 오빠랑 짠 것처럼 똑같이 말합니다. 엄마 편한 게 최고지. 그럼 우리 이번엔 안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멍하니 꺼진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어요. 손에 쥔 전화기가 왜 그리 차갑게 느껴지던지. 그래, 요즘 애들 바쁘잖아. 살기 팍팍한데 차비 아끼고 시간 아끼면 좋지. 입으로는 잘 됐다. 나도 좀 쉬자 하고 중얼거렸는데 이상하게 명치 끝이 뻐근해지면서 소화가 안 되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집안 공기가 달라진 게 자식들이 안 온다고 했으면 의뢰 며칠 뒤에라도 다시 연락이 와야 하잖아요. 엄마, 그래도 서운하시죠? 선물이라도 보낼게요라든가 아니면 가족 단체 채팅방이라도 시끌벅적해야 하는데 제 휴대폰은 고장난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도 더 휴대폰 화면을 켰다 껐다 했어요. 혹시 내가 소리를 꺼놨나? 볼륨 버튼을 눌러보고 와이파이가 끊겼나? 공유기를 껐다 켜보고 아무 이상 없더군요. 그저 자식들이 침묵하고 있을 뿐. 가슴 한구석에 구멍이 숭 뚫린 것 같아서 찬물을 들이켜도 해갈이 안 돼요. 심장이 쿵, 쿵 하고 불규칙하게 뛰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올리는 것만 같았죠. 밤에 자려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픈 건 아닐까? 아니야, 내가 오지 말라고 해서 삐친 건가? 별의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데 머리가 지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설마 진짜 안 오겠어? 제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데요? 남편 없이 콩나물 장사, 식당 설거지 해가며 대학 공부 다 시키고 결혼할 때 제 노후자금 털어 집 보태줬습니다. 그런 자식들인데 빈말 한마디에 진짜 쌩하니 안 올 리가 없지.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 분명 추석 당일에 짠 하고 나타나서 저를 놀래켜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살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안 온다는 자식들 맞이하겠다고 굽은 허리 펴가며 창틀 먼지를 닦고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갈비, 굴비, 햇과일을 사날랐어요. 정육점 김씨가 아이고 형님 자식들 안 온다면서 뭘 그리 많이 사요? 하고 묻는데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확 달아오르더군요. 아니야, 혹시 몰라서. 애들이 마음 약해서 올 수도 있잖아. 말끝을 흐리며 도망치듯 가게를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전을 부치는데 기름 냄새가 역하게 올라오더라고요. 평소엔 고소하게만 느껴지던 그 냄새가 속이 울렁거리고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내 새끼들 왔는데 먹을 거 없으면 어쩌나? 그 걱정 하나로 버텼습니다. 참 미련하죠? 어미 마음이란 게 이렇게 미련 곰탱이 같습니다. 드디어 추석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 재개하고 제일 고운 개량 한복 꺼내 입고 기다렸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차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서 뛰쳐나갔어요. 택배기사 오토바이 소리였고 앞집 아들 차 소리였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전화 한 통 없습니다. 문자 하나 띡 와 있더군요. 엄마,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저희는 잘 지내요. 그 짧은 문장을 읽는데 손끝이 파르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눈앞이 하얘지면서 숨이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무료함을 달래려 무심코 들어간 며느리의 SNS. 화려한 호텔 뷔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아들, 며느리, 그리고 사돈댁 식구들. 다들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고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상다리가 부러져라 차려진 음식들 앞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며 사진 밑에 달린 해시태그가 제 가슴을 비수처럼 꽂았습니다. 해시태그 시월드 탈출, 해시태그 호캉스, 해시태그 우리끼리 행복, 해시태그 명절 스트레스 안녕. 가슴이 찢어진다는 게 이런 걸까요? 심장을 누군가 맨손으로 쥐어짜는 것 같은 통증에 저도 모르게 억소리가 났습니다. 나한테는 오지 말라던 그 말이 나를 배려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놀러 가기 위한 핑계였구나. 친정 식구들은 챙기면서 홀로 있는 시어미는 안중에도 없었구나. 배신감에 치가 떨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 비린내가 입안에 감돌았습니다. 그렇게 넋이 나가 마당에 우두커니 서 있는데 앞집 사는 박 여사가 음식 쟁반을 들고 오더군요. 언니 집에 있었어? 애들 안 왔다며? 그 말이 왜 그리 비웃음처럼 들리던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가 묘한 표정으로 뜸을 들이더니 충격적인 말을 꺼냅니다. 근데 언니, 나 아까 읍내 나갔다가 희한한 걸 봤어. 언니네 아들 차 말이야. 번호판 1234 맞지? 그 차가 저기 새로 생긴 더 뷰 리조트 주차장으로 쑥 들어가더라고. 순간 귀에서 삐하는 이명이 들렸습니다.
더 뷰 리조트요? 여기서 차로 20분 거리입니다. 코앞에 와 있다고요? 내 집엔 오지 않겠다고 해놓고 바로 이 근처까지 와서 자기들끼리 놀고 있다고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어가는데 머리 뚜껑은 열린 것처럼 뜨거워지더군요. 이건 서운함을 넘어서 능멸이었습니다. 어미를 헌신짝처럼 여기지 않고서야 어떻게 지척에 두고 얼굴 한번 안 비출 수가 있습니까? 확인해야 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기사 양반이 할머니 명절인데 어디 급한 일 있으세요? 묻는데 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리조트 로비에 도착하니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을 찌르듯 반짝이더군요. 기둥 뒤에 숨어서 도둑고양이처럼 내 자식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카페테리아 쪽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 딸, 사위,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모여 빙수를 먹으며 깔깔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행복한 그림 속에 저만 없었습니다. 다가가서 뺨이라도 한 대 치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본드라도 붙인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진짜 엄마네 안 가니까 너무 좋다. 살 것 같아. 그러자 며느리가 맞장구를 칩니다. 그렇죠, 형님? 어머님 댁은 솔직히 너무 낡았잖아요. 화장실도 불편하고 그 특유의 냄새. 아시죠? 노인 냄새 같은 거. 애들 데려가기 좀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천국이네요. 아들이 거듭니다. 그래, 엄마도 늙으셨는데 음식 하라기 미안하고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 게 효도야, 효도. 나중에 용돈이나 좀 붙여드리면 되지. 냄새. 불편하다. 용돈이나 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그 집 닦고 쓸며 자식들 뒷바라지한 그 공간이 자식들에게는 냄새나고 불편한 피하고 싶은 곳이었던 겁니다. 제 몸에서 제 인생에서 썩은 내가 난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데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냉기가 올라오더군요. 저들은 나를 어머니로 보는 게 아니라 처리하기 귀찮은 짐짝으로 보고 있었구나. 내가 끓여준 된장찌개보다 저 호텔 빙수가 더 달콤했구나.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나 혼자만의 환상이었구나. 숨이 가빠오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플 지경이었지만 저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비명조차 아까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를 돌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다시 그 냄새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제가 아침부터 붙여놓은 전 냄새, 갈비찜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식들 먹일 냄새였겠지만 이제는 그저 처량한 늙은이의 냄새로 느껴지더군요. 부엌으로 가서 검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며느리 좋아한다고 재워둔 갈비, 손주들 주려고 만든 잡채, 아들 좋아하는 식혜, 모조리 봉투에 쓸어 담았습니다. 손이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그 모든 것을 쏟아버리면서 저는 제 미련도 함께 버렸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집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통장 도장도요. 이 집 죽으면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내 목숨값 같은 돈들 다 자식들 몫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다음 날 아침 연휴가 끝나자마자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우리 집 내놓읍시다. 네, 금매로요. 싸게 팔아도 되니까 제일 빨리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실버타운 팸플릿을 펼쳤습니다. 친구들이 간다고 할 때 자식들 놔두고 거길 왜 가냐며 혀를 찼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이 제 유일한 안식처가 될 것 같습니다. 시설 좋고 밥 잘 나오고 친구들 있는 곳, 무엇보다 내 돈 내고 당당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곳. 자식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문도 필요 없더군요. 이번 추석 잘들 보냈니? 엄마는 이제 집 정리하고 실버타운 들어간다. 이 집 한 돈은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다. 너희들한테 줄 유산은 없다. 앞으로 명절에도 오지 마라. 나도 내 인생 살련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신기하게도 무릎 시큰거리던 게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쑥 내려가고 폐부 깊숙이 시원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더군요. 여러분, 자식 농사 흉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남은 인생까지 흉년일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이제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인간 박영숙으로 살 겁니다. 냄새나는 집이 아니라 내 향기 나는 곳에서요. 참 웃기죠?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다 가진 기분이 드는 게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억울함의 고리를 끊어내세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